안녕하십니까.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은 학교생활기록부 글자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고교학점제의 가장 또 권위자이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또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자, 고교학점제가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게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그냥 고교학점제 하는 김에 계획을 해서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느낌이에요. 이게 뭐 계획을 대로 하는 게 맞나? 뭐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그중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대입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어쨌든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제가 학생부 기록 글자 수 관련해서 보면 되게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지금 보니까. 학생부 글자 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2010년대 중반에 사실은 학생부 글자 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전 그때 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학생부가 막 어떤 애들은 12페이지고 어떤 애들은 막 50페이지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뭐 말이 안 되죠. 그 평가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글자 수를 교육부에서 계속 줄여왔어요. 줄이고 뭐 어쨌든 빼고 줄이고 사교육 유발 요소 또 제거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뭐 이렇게 줄여왔죠. 뭐 대표적으로 독서 기록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기록은 있는데, 예전에 그 학생부 뻥튀기 할 때 독서 기록으로 많이 뻥튀기 했거든요. 막 독서 기록만 막 15페이지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는 책 저자명이랑 책명, 저자명, 그다음에 독후감까지 막 써서 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하면 그걸 뭐 원래 원칙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읽고 얘가 읽은지 검증하고 써줘야 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그냥 다 써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뭐 등등등들 다 빼고 해가지고 뭐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그 얘기하려면 긴데 찾아보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관련된 얘기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까지도 계속 줄였는데 그때 이후로 또 막 엄청나게 줄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들 정도로 줄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시 관련 유튜브 보시면 뭐 잘 적어야 된다, 뭐 나열식 안 된다, 뭐 잘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다 구속돼야 된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부는 학교에서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김연랑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거. 글자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세특 때문에 막 대학 가고 못 갈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성적 박살나도 세특만 잘 쓰면 막 서울대 갈 것 같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걸 하려고 막 다양하게 막 활동, 뭐 심활동, 심심활동, 심화활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데 글자 수가 몇 자가 없으면 많이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 수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작년에 2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설명 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대충 내용이 뭐냐면 서울경제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사실과 다르다. 대충 내용이 세특 기재 방식이 축소돼서 앞으로는 특정 경우만 개인별 별도 기록을 허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나 봐요. 제가 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내렸나 봐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작년 뭐 2월이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기자가 뭐 꿈속에서 뭔가 보여서 이거를 쓸 리는 없고 어떤 내용의 소스를 가지고 썼을 거 아닙니까? 아예 근거가 없이 그냥 상상력으로만 동원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글을 쓰죠. 물론 씁니다. 쓰는데 그거는 보통은 이제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인 거지, 뭐 요거를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 어쨌든 이제 내렸나 봐요.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엄청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저는 이것 때문에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때려쳤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도하는 학생, 내가 만약에 담임 선생이면서 국어 선생님이야. 그러면 내 담임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게 써야 되는 것들, 뭐 애들 뭐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적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 써주면서 내가 국어 선생으로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애들 말고 다른 반 애들까지 한 뭐 150명의 국어 세특 기록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학교 행정일도 있고 막 별의 일도 다 있고, 이거 쓰는 것 자체도 내가 그 애들이 150명을 솔직히 1년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최대한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뭐 맨날 막 어떻게 써야 되니 막 전화하고 밀어넣고 불만이 태산이고, 뭐 사교육자들은 맨날 욕하고 학교 뭐 개판이니 저렇게 쓰면 안 되니 뭐니 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 같으면 때려쳤어요, 저 진짜로.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아니 돈이라도 주든가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런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과 관련해서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제한을 겁니다. 뭐 예전에는 진짜로 세특 안 적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안 된다, 다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얘가 인성이 터졌으면 얘 좀 인성적으로 문제있다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안 돼요. 하도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제 난리도 치니까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쪼지. 내 자체 일도 있지.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써줘도 불만이고 뭐 잘 써줘도 뭐 뭐라 그러고 뭐 못 써주면 더 뭐라 그러고 맨날 민원 넣지. 사교육자들 맨날 학교 욕하지. 월급은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지. 맨날 애들은 선생님 하여튼 뭐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게 사실은 되게 더 심각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오늘 뭐 제가 이 노트패드 많이 안 쓸 겁니다. 쟤는 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학기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 지금 고3 애들 현 고3 2학년 물리학 수업을 보통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요.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록도 그냥 합산해서 1, 2학기 500자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고3 2015 개정교육과정도 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 많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방침이에요. 이게 방침인데 당연히 뭐 수원 이런 걸 한 학기 끝나니까 당연히 그대로 줬고 1, 2학기 나눠서 하는 거는 그냥 합쳐서 줬고 뭐 1학년은 대부분 이제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학기제가 되면 그렇죠. 모든 과목을 다 한 학기 기준으로 500자씩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여기에 과목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학년은 그래도 1학년도 기존 1학년보다는 증가하겠지만 그래도 과목이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갔나 봐요. 이제 넘어갔는데 분명히 이와 관련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오고 간 게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교육부는 2월 17일 기준으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요게 이번 1월에 나온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안이에요. 정말 비겁한 제목입니다. 여기 또 안을 붙여요. 안을. 고교학점제 지금 2학년 시행되는데 계속 지원 대책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나오는 것도 웃긴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 책임지기 싫은가 봅니다. 뭐 대충 이제 앞에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학생부 기재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담임 기재 항목 글자 수 줄이겠다. 행동 특성 및 종합행위 500자 300 줄이고 창의 체험 활동 칸에 있는 진로 활동 700에서 500자 줄이겠다. 이거. 이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세특 과목별 세부 및 특기 사항은 모든 학생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그전에는 다 쓰는 게 원칙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되 여기 뭔가 조건이다. 부득이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 써도 된다. 이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1월이고 작년 9월에 그 뭐 세특 250자로 뭐 줄었다. 그런데 아니다. 뭐 줄었다. 뭐 이런 막 이벤트 막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학생부 글자 수에 대해서 조정이 대대적으로 올 것 같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지금 학교 시작됐는데 여기에 담든 거 기재 요령이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계획을 하고 야 뭐 글자 수를 줄이자. 아예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자가 아니라 그냥 일단 해. 야 말 나오면 그때 뭐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생부 기재 요령을 제가 봤더니 실제로 줄었어요. 이게 2025학년도 학교생활부 기재 요령입니다. 2025학년도. 근데 이것도 발표하고 바뀌었죠. 중간에 세특을 뭐 한 학기 합산해서 500자, 그러니까 사실 250자로 줄인 조치를 중간에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초 발표할 때는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창의체험 활동 칸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작년에는 700자였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500자가 됐죠.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는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 500자. 지금 이번에는 300자가 실제로 됐죠. 저 안대로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세특이 여기 보시면 교과서 발당 과목별 세분 입사 과목별 500자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500자인데 공통 과목 원투 합산해서 500자다. 이렇게. 전공 실무 과별 학기별 전공 실무 과목은 대부분의 학생들과 관련이 없으니까 저건 이제 신경 끄시면 되고 공통 과목 500자가 뭔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1학기 1, 2학기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 2학기 합산해서 500자를 써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줄이긴 줄이는데 안 줄인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대로 가면 학기제니까 고교학점제 학기제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기별로 250자라 쓰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 1학년 기준으로 주요 교과 500자, 그러니까 학기별로 250자씩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2학기 부분은 냈고 그냥 1학기 내용만 500자 써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게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500, 250자씩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성실한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은 성실하지 않냐 그러는데 좀 이제 뭔가 좀 미리 1학기 끝나고 교육부 학기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1학기 끝나고 바로 세특을 작성한 선생님들 500자씩 이분들이 2학기에 다시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판. 참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착해요. 이래도 시위 한 번 안 하고. 저 같으면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언급이 지금 이제 이대로 가면 이게 지금 2학년 내용은 없거든요. 글자 수가 지금 이제 문제가 2학년 지금 현 2학년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은 이대로 가는 거죠. 여기 명시된 대로 한 학기 250자인 겁니다. 이제 그렇죠? 줄은 거죠. 500자에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현 2학년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현 2학년은 이대로 가면 기재요령 기준으로는 과목별 500자니까 여기에 뭐 이게 다 1학년 과목들이잖아요. 물론 2학년 때 과학 탐구 실험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본이 대부분 1학년 때 하잖아요. 2학년 때 한국사 하는 학교인데 대부분 1학년 때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네. 그러니까 기재요령 기준으로는 과목별 500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라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과연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줄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잖아요. 지금 고교학점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도 없고 미치겠는데 할 일도 많고 이것 때문에 더 일이 늘어나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막 이런 거라서 이제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학년은 더 부담입니다. 2학년은 과목이 더 늘어나잖아요. 더 많아집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과목이 더 늘어났을걸요 아마. 내가 예전에 대수만 그러니까 수학 원만 가르쳤으면 뭐 이제는 뭐 경제 수학이나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추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사회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그냥 하나만 사회문화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 사회문화랑 뭐 또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도 뭐 예전에는 그냥 물리학 내가 가르치면 1, 2학기 합쳐서 썼는데 이제는 2학기 때는 뭐 역학과 에너지 하면 어쨌든 뭐 어쨌든 부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크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또 학기 중에 오케이 그럼 2학년도 그냥 250자로 할 거자. 250자로 합시다. 이렇게 할 거냐고. 제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할 거냐고 이렇게. 그 비대칭 하잖아요. 지금 1학년이랑 벌써 이상하잖아요. 지금 1학년은 250자인데 2학년은 뭐시 그냥 그대로 가요? 뭐 1학년 때는 제가 좀 봐줬고 2학년 때는 그냥 계속 고통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다가 뭐 말이 나오면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 애지당초 요 1월에 안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담든가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학년.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면 일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왜 하는 거야 그거면. 참고로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것의 의미는 오늘도 다루면 길어요. 구독용 설명은 다룰 건데 어쨌든 길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쨌든 이거는 오늘 안 다룰 거고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번에도 올해도 작년에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제 500자 막 했다가 또 1학기 끝나고 또 뭐 250자로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거를. 뭐 전쟁도 터지고 주식도 주린이로서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구나 하면서 아마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요거는 조금 안전 포인트로 지금 2학년 부모님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